안녕하세요. 문영, 양온의 아내 아파트 정상화 추진단, 줄여서 문정추의 참새와. 홍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정추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문영 양온의 아내 아파트가 지금 내홍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현재의 상태 등을 분석하여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하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제발 우리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정추, 문영 양운의 아내 아파트 정상화 추진단입니다. 네, 우리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해 저희 문정추가 달려갑니다. 그럼 오늘 다룰 주제는 뭐죠?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요? 아파트 들어올 때 농림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 짓고 있는 문영교? 아니면 새로 만든다고 연명받았던 대한마트와 연결된다는 그 다리인가요? 오늘은 문영교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가? 문영교와 아파트 주변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 그 진위는 무엇인지 오늘 샅샅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현수막, 저도 봤습니다. 바로 이 현수막과 그에 대응해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 현수막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영상 5분에 제가 완전히 이해 가시도록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현수막 보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속 시원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현수막이 두 개인 것은 대립하고 있는 두 세력이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영교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영교와 진입로 그리고 방음벽까지 세트거든요. 그 세트를 완공시켜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 조합인 오포문영 지역주택조합과 경기도 건설본부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은 조합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 3종 세트가 아파트 건설할 때 사업 승인을 내준 조건이니 조합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그럼 비대위는 뭔가요? 어떤 입장이에요? 비대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조합 비대위와 조합은 한 몸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위의 위원장님이 조합의 이사님이시면서 사실상 조합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그럼 문영교가 경기도 건설본부의 주장처럼 사업 승인의 조건인가? 자, 보시면 광주시 주택과에서 나온 공문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을 보시면 문영교와 진입로를 개설 완료할 것을 조합에 심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전체 준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다가 작년 11월에 맞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좀 부실해 보이는 무너질 것 같이 생긴 그 다리 있죠? 그게 독림교인데요. 그거는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문에서도 보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다리와 진입로를 개설할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한 청사진도 다음 공문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미 광주시 주택과에서 2014년에, 그러니까 6년 전에 이미 공사 계획까지 만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조합 측에다가 니네 아파트 지으려면 준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죠. 그런데 조합원들 돈으로 도로랑 다리를 만들면 어차피 그 도로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하잖아요. 왜 우리 조합원들 돈으로 그걸 다 완성해야 되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있는 독림교만으로 이 지역은 충분히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여기에 1028세대가 갑자기 들어와서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광주 시민인데 너네가 어떻게 모여 살든 저쬐끄만 독림교로 알아서 다니라고 놔둘 수 없는 게 행정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주체한테 너네 아파트 짓고 사람들 여기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돈을 벌 거잖아. 그것으로 너희 입주민들이 다닐 길 잘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그러면 아파트 짓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조합원 돈으로 짓는 도로니까 거기에 차단기 달고 우리가 통행세 받거나 입주민들만 다니는 다리를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너무 치사한가요? 좀 치사한 발상이긴 하네요. 근데 그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랑 연계해서 봐야 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문영교랑 진입로 그리고 방음벽이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방음벽 관련한 문서를 보면요. 또 광주시 주택과 공문인데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금 건설되는 큰 도로 있죠. 그게 57번 국도인데 거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 즉 방음벽 같은 시설을 누가 지으라고 되어 있죠? 설치 비용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도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조합이 부담하고 착공하기 전에 공사비 전액을 경기도 건설본부에 납부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난 거예요. 거기에 빼박힌트한 게 이행확약서에도 주택조합 직인이 떡하니 찍혀 있어요. 그러므로 이 3종 세트는 누가 할 일이다. 조합이 해야 하네요. 경기도 건설본부 말이 맞네요. 그런데 저 현수막은 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조합의 주장처럼 보통의 상황이면 도로를 건설하는 주체인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방음벽을 만드는 것이 맞아요.
문제는 57번 국도의 계획이 잡힐 때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는 상태였어요.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거나 사업 승인을 먼저 받았으면 경기도가 방음벽을 했겠죠. 근데 도로 사업 승인 당시에는 방음벽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건설 계획을 낼 때 조합이 허가를 받으려 하니 조합한테 지혜라고 한 거죠. 조합에서 얘기하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부담이라는 게 바로 요 지점입니다. 보통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으니 경기도에서 해달라. 문영교 공사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여기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또 끼게 되지요. 근데 이 현수막에는 누가 제작해서 달았는지가 안 적혀 있군요. 아, 맞다. 그 무슨 광역 무슨 분담금 그거 설명해 주세요. 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는 건데요. 문영리 시골 한가운데 갑자기 1028세대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한 집당 차, 한 대씩만 잡아도 1000대가 넘는 차가 여기를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 도로는 인도도 없이 차 2대가 겨우 교행하는 시골 도로인데 갑자기 거기에 차량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을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도로를 그냥 두고 아파트에 사람들 다 입주시키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도도 따로 없던 길에서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일이 생기겠죠. 행정처에서는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돈을 내는 일이 우리만 겪는 부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인데 우리 아파트 조합은 그 돈을 원래 책정되었던 것보다 협상을 해서 좀 깎기까지 했어요. 헉, 그게 진짜인가요? 네, 일단 다음 자료 보시면 또 광주시 주택과 공문인데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일단 아파트 짓고 분양하려면 당연히 내는 거 맞고요. 사업 승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문영교, 진입로, 방음벽 3종 세트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처음에 광주시에서 광역시설 교통부담금을 45억 7천만 원 정도로 때렸어요. 그런데 아까 광주시 주택과에서 문영교랑 진입로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공사원가 계산해보니 45억 3천만 원이 들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45억 7천만 원 내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원래 45억 7천만 원에서 문영교, 진입로 공사원가 45억 3천만 원 빼서 4천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이건 조합에서 엄청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5억 원 정도를 내는 대신에 문영교, 진입로를 건설하는데 다시 한번 확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럼 4천만 원 정도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내고 문영교, 진입로 건설하고 방음벽 건설하면 끝이네요. 간단한데요. 간단했습니다. 간단했었는데 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4천만 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영교 건설, 독림교 도보교로 정비, 진입로 개설, 그리고 방음벽까지 건설을 위해 조합은 경기도 건설본부와 SK건설과 3자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SK건설이 건설을 하고 그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계약서도 이렇게 썼고요. 계약을 하다 보니 약 48억 7천만 원에 하게 됐습니다. 아까 공사 원가가 45억 3천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정확한 포인트 잘 찝어주셨습니다. 처음 원가 계산했던 업체에서는 약 45억 3천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SK가 진짜로 공사하려고 달려들어서 계산하다 보니 실무적인 과정들을 고려하다 보니 3억 4천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팩트만 전달하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결론은 약 48억 7천만 원의 계약을 한 거죠. 도장 다 찍었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4천만 원은 납부했고요. 문영교 플러스 진입로 약 48억 7천만 원이군요. 그런데 방음벽 공사 금액은 왜 없는 건가요? 네, 조합과 SK 계약 시 방음벽 공사 금액은 미정이었어요. 후에 방음벽 공사비 15억 7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공사비 64억 원을 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문영교 공사와 방음벽 공사가 일단 시작되었는데 전 조합장이 반기를 들어 조합에 비대위가 생겨나고 조합장이 바뀌고 여러 일이 생기면서 그 와중에 공사비 납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되는 만큼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요 자료인데요. 약 71억 5천만 원입니다. 문영교 플러스 진입로가 약 6억 7천만 원 증가했고 방음벽은 약 3,5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맙소사, 왜 이렇게 된 거죠?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이 늘었다고 해요. 자세히 알려면 공사비를 파헤쳐봐야 하니 좀 복잡하겠네요. 계약서에 보면 대가지급 지체 이자율이 연 20%예요. SK가 못 받은 돈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는데 계약서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겠네요.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그래도 오늘 실마리 하나 푼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팩트가 명확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이 생긴 거죠. 우리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해
이슈별로 팩트를 하나씩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아파트에 대해 팩트가 명확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성심성의껏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영양호 내한의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문정추가 오늘도 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